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AI 김동원 기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는 AI 오퍼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AI는 화면 속 챗봇을 넘어 우리가 사는 도시의 신호등, 공장의 로봇, 항만의 크레인을 움직이는 도시의 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거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도시,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는 1막을 넘어 AI 시티라는 화려한 2막의 막을 올리려고 합니다. IBM의 글로벌 인사이트와 마키나락스의 현장감, 그리고 부산시와 학계의 실행력이 만난 오늘 어떤 날카로운 전략들이 나올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분들의 인사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과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에서 R&D와 스마트 시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장 황준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가 글로벌 AI 특화도시 부산인데 마침 저희 부산이 딱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라서 오늘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토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IBM에서 양자 컴퓨터를 담당하고 있는 표창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너무 양자 컴퓨터가 먼 미래의 어떤 기술로 또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양자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빨리 쉽게 양자 컴퓨터를 우리 좀 적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마키나락스에서 국방 및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산업 특화 AI로 좀 이렇게 많이 솔루션들을 제공해 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국방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해서 다양한 이제 사례와 실증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부산시에 어떻게 AI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AI융합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송길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부산이 AI 특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를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특화형 AI 인재가 양성이 되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산대학교 이런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재 양성 창원에서의 그런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AI 시티로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에 대한 민원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황준우 과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모습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산의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려면 먼저 우리 에코델타 시티 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에코델타 시티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2022년부터는 스마트 빌리지를 56세대 규모로 조성해서 스마트 시티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증하는 리빙랩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24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SPC가 설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시범도시의 조성의 첫 번째 단계로 생활 밀착형 로봇 서비스를 도입했고 또 현재는 자율주행 버스를 제작해서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디지털 트윈과 헬스케어 등 총 6개의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은 교통, 건강,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확보한 도시의 데이터들과 인프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총 25개의 스마트 혁신 서비스들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 외에도 저희 부산시는 2023년부터 부산시 전역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 모델을 계속 실증 발굴해오고 있고 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희 부산의 스마트시티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그 영국 지엔사가 발표하는 세계 스마트 센터 지수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부산시는 세계 8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등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작년부터 저희 부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왜 이 토론회를 부산에서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말씀이셨는데요. 정말 부산 시민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게 정말 그 개념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실행이 정말 중요한데 부산시에서는 그 실행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행을 이끌어주실 우리 기업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국내 AI 기업인 마키나락스는 제조와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진흥하는 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국방에도 많은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김민성 이사님, 그 부산의 제조 해양 현장이 단순히 연결된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스스로 최적화되는 산업 특화 AI 시티로 진화하려면 어떤 핵심 기술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산업 특화 AI 시티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우선 얘기를 하시면 일단 뭐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뭐 이제 고장 예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생산량을 예측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예측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의 이제 생산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최적화 기술 이런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생성형 AI라든지 피지컬 AI와 같은 이런 기술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뭐 일주일이 지나면 기술이 바뀌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AI 모델은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이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저하되는 이제 성능을 계속 이제 재학습을 통해서 유지 또는 이제 향상시켜주는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국방 분야도 그렇고 일반 다른 공공이나 민간 분야에서도 과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AI를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고 나서 잘 되네. 그 다음은 없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사장됐던 모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재작년부터는 조금 이제 붐이 좀 바뀌어서 AI 플랫폼 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을 해야 어떤 재학습과 재배포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어왔고 저희 국방 분야나 일반 공공 분야에서도 요즘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할 때는 항상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의 어떤 플랫폼 구축이 돼서 이제는 이제 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AI O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I 운영 체계를 부산시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함으로써 어떤 그 파편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 위에서 AI 서비스들이 하나하나씩 구축이 돼서 그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OS, 그 운영 체계를 부산시에서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요즘 또 필요하고 또 많이 좀 정부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술이 사실은 양자입니다. 그래서 IBM의 퀀텀 기술 같은 초고속 연산 능력이 부산의 AI 인프라 혹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체제에 결합된다면 기존 스마트 시티가 풀지 못했던 어떤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IBM 표차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존의 어떤 스마트 시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돼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또 다른 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복잡성의 벽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가 주로 센서라든가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시각화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말씀드린다면 AI 시티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복잡한 의사결정을 실제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최적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부산항의 어떤 컨테이너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최적의 배치가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도심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최적화하는 거가 좋을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AI라든가 GPU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는 전력량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에 관련된 변수가 수만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의 어떤 해를 찾는 데 있어서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아예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런 어떤 조합, 여러 가지 변수의 어떤 조합들을 어떤 근본적으로 빠르게 또 다르게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어떤 양자의 어떤 중첩이라든가 얽힘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런 수만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우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결과를 찾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더 빠르게 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은 부산에 적용한다면은 예를 들자면 항만 물리의 어떤 최적화 같은데 양자 컴퓨터가 좀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백 척의 배가 매일 어떤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하는데요. 그 배에 실려 있는 어떤 수만 개의 어떤 컨테이너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배치할지를 분단위로 제가 최적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그리드에 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생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들도 있는데 굉장히 불규칙한 어떤 발전량이라든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 변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잘 통합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가 비용 절감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예측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예측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상하수도라든가 어떤 도로라든가 교량의 어떤 그런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사고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먼 미래 기술이니까 나중에 어떤 기술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미 저희 생활에 이미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바로 양자 컴퓨터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무래도 조금 기존의 어떤 방식과 좀 다르다 보니까는 어떤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데서 시간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양자 컴퓨터를 먼저 관심을 갖고 한번 또 고민해보고 그만큼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험치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자가 이미 이제 우리 삶에 들어왔다. 저도 사실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강연해 주실 때 3년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3년 내에는 아마 최적화가,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양자, 그리고 AI, 이런 기술들이 이제 부산시에 들어온다면 정말 진정한 스마트 시티, 이제 세계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인재입니다. 도시가 똑똑해지는 만큼 이를 운영할 인재들의 역량도 좀 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송길태 원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재 양성이 또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부산대학교는 AI 플러스 X, 그래서 AI 기술을 잘 이해하고 그런 역량을 가지면서도 이를 우리 도메인에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융합 역량을 가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거를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2020년에 저희가 과기부 AI 융합대학원 사업을 유치를 해서 2023년에 또 후속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현재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연간 저희가 약 40~50명의 이런 AI 융합 인재를 석박사 인재를 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술 발전에도 저희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2020년에 비해서 또 2023년이 되면서는 저희가 생성 AI가 또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LLM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에 또 생성형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또 이거 수주를 해서 지금 성균관대 유니스트 인하대와 함께 저희가 컨소를 이루어서 또 이런 최신 그런 생성형 AI 기술을 또 응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은 이제 석박사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 학부 레벨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이미 지금 AI는 이제 저희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전공에 상관없이
AI를 알고 그거를 접목시키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희가 학사 조직인 AI 단과대학을 또 지금 부산대학교는 지금 설립하는 걸 확정을 지었고요. 사실상 지금 2027년 3월에 아마 출범을 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대학이 또 기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년 내에 우리 양자 컴퓨팅인데 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양자 AI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또 부산대학교가 지금 우리 부산시 이렇게 지자체화해서 라이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AI 디지털 테크 이렇게 해서 이런 부산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또 협력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무형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또 양자 컴퓨팅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최적화 문제, 특히 항만 물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미 지금 그런 뭐 컨테이너 선적에 대한 그런 최적화 문제 이런 거를 푸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과 해서 뭐 기술 이전 이런 실적들도 내고 있거든요. 특허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양자 기반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 AI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인력 양성에 저희가 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런 인재도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간 40에서 50명의 AI 융합 인력, 그리고 생성형 AI 인재 산업 이쪽도 위로 특화 인재로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더불어 단과대, 그리고 AI 퀀텀, 이 인재까지 염두하고 계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AICT 혹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실행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퀀텀에 대해서 좀 표창희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에너지 효율화나 탄소 중립은 모든 도시의 숙제예요. AI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고 하지만 AI가 없어도 사실은 에너지 문제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IBM의 기술이 부산의 에너지 관리나 복잡한 물류 흐름을 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너지와 물류는 양자 컴퓨터가 가장 먼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부산은 산업 도시이면서 동시에 어떤 해양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있고 항만도 있고 일단 주거 지역의 어떤 전력 수요가 시간대별로 굉장히 어떤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다가 여기다가 또 태양광도 있고 그다음에 풍력과 같은 어떤 재생에너지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예측이라든가 제어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 이런 수천 개의 그런 변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변수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어떤 최적의 어떤 전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분배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IBM은 그런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이온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156 규모의 어떤 양자 시스템을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전력망에 대한 어떤 최적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그런 고전의 어떤 컴퓨팅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라든가 어떤 GPU 데이터 센터들의 확대에 따라서 어떤 전력망의 어떤 최적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이제 부산항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아주 큰 항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컨테이너들에 대한 어떤 처리를 조금 더 효율화하고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어떤 입출항에 대한 어떤 스케줄링이라든가 크레인에 대한 어떤 배치라든가 야드 컨테이너의 어떤 적재 순서 등을 통합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항만에서의 어떤 그런 물류에 대한 처리 시간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IBM은 그 미국에 있는 로스알라모스라는 국립연구소랑 같이 어떤 다목적의 최적화 문제를 저희가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뽑아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 이런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다면은 부산이야말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메트로시티가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터는 먼 미래의 그런 기술이 아니고 지금부터 바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기 에너지 분야만 봐도 이 양자 기술은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술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조만간 양자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금 AI 3대 강국 도약처럼 양자 3대 강국 도약 이러는 또 선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모님 말씀대로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저희가 양자를 좀 이끌어 갈 수 있고, 한국이 좀 양자 강국이 되고, 부산시가 그 중에 핵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이번에 저 좀 AI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마키나락스가 최근 해양수산 인프라나 국방 분야에도 AI 기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산의 항만 안전이나 뭐 해양 자원 관리 등 이런 실질적인 도시 현안 해결에 AI가 어떻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현재 이제 착수하고 시작하고 있는 뭐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부산시에서 이제 스마트 양식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마트 양식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이제 양식장에 있는 어종별의 크기, 그다음에 먹이 종류, 그다음에 양식장의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AI 기반의 스마트 양식 발전 환경을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공공사업이고요.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민간에서는 수질 데이터나 사육 환경 이런 것들 예측을 해서 대량 폐사를 방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양식 생산량을 증대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 외에도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이제 그 IBM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컨테이너의 스토리지 플래닝이라고 하거든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적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강학습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플래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세돌의 알파고하고 비교했을 때 알파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적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AI로 지금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싱가포르 항구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제 선박 항로를 분석을 해서 사고가 나기 10분 전에 뭐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 위험 예측 프로젝트가 있고, 이거를 또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소요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선에는 다 이제 AIS나 VPAS 같은 어떤 그 자기 위치 정보를 해경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켜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밀항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북한 어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끄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실제 우리 해군 선박 같은 경우 작전 중에 또 그걸 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끄게 되면 이제 그 함선에 대한 어떤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거를 사실 지금은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 그 경로들을 다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휴먼 에러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기고 이게 결국에는 항만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AI를 도입을 해서 추적을 하고 의심 선박이나 위험 선박, 그리고 불법적인 선박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또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로텔담 이제 항구 같은 경우에는 함선이 이제 이렇게 그 정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홑줄이라 그러죠. 이제 지상과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홑줄의 이제 인장 강도가 초과가 되면 이제 끊어져서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제 해군에서도 그런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홑줄의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둥에 당겨지는 센서 값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어질 거라는 거를 사전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AI로 구축을 해서 어떤 항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요즘은 AI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해외 쪽을 좀 취재를 많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AI를 쓰는 게 가장 가치가 낮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부터 수출, 안보 이런 부분에 AI가 쓰이는 게 정말 높은 가치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도 정말 중요하고 도입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겪는 그 체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 현안 문제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의 우선적인 과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구축했고 또 향후에는 어떤 서비스를 구상 중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과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부산시는 기술의 실증보다는 시민분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하실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줘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서비스들을 계속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도시의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을 작년에 전국 최초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역의 CCTV 관제와 경찰, 소방, 법무부의 영상 데이터를 연계해서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산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일상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 분야에서는 우선 우리 시 산하의 교통정보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 그리고 신호정보 등 교차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시민 체감형 교통정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와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같은 교통이 조금은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해서 대중교통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민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그리고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등 부산시 전역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분들의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 약화를 예방하고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복지관 사업을 시작했고 또 기존에 계속 해오던 스마트 요양원, 경로당 등 에이지테크 기반의 고령 친화 디지털 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피드백 받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해양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성과 드론, CCTV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서 해양의 미세먼지와 부유 쓰레기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에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시민분들이 직접 앱을 통해서 제보도 하실 수 있고 또 정화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형 생활 밀착 해양 서비스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산시는 시민분들이 기술을 단순히 체험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사업들을 서로 연결해서 AI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키 나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AI 기술이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나도 AI를 쓰는지 모르는데 어느새 내가 AI로 혜택을 받고 있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민 체감형 AI라고 생각하는데 부산 시민분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나 대학에서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의 기업들이 가진 기술적 난제들을 대학과 해결하는 또 현장 밀착형 AI R&D 이것도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협력 모델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걸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부산시에는 이게 좀 대기업은 좀 적은 반면에 중소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또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네, 이를 위해서 우선 일단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수요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업들은 또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런 그 수요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중견기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행태계를 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앵커 기업,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해양조선이 또 많이 저희가 부산이 지금 중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이렇게 그런 이제 주요 그런 대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부산에 이게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는 다 우리 부산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대기업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수요, AI에 대한 그런 AX, 그런 수요 기술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우리 부산에 위치한 중소 중견기업들, 네, 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이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런 AI, 그런 뭐 AX 그런 기술 니즈가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코어, 그다음에 그 협력하는 기업,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서포트하는 이제 그 R&D, 그 기술 필요로 하는 R&D 기술을 우리가 대학이 서포트하는 이러한 모델을 저희가 네, 구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저희가 그 AI 기반으로 해서 우리 그 부산에서의 갖는 그 기업 생태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서포트하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정말 그 수요 기술, 네, 이게, 그리고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서로 또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게 결국엔 AI 플러스 X인데, 그 X를 저희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X, 도메인에 대한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AI 쪽은 그래도 우리 대학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차근차근 빌드업 해가는 이러한 모델을 저희가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그 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한 그런 학생들은 또 그 기업에 연계되도록, 또 우리 또 그 앵커 기업 대기업에 또 연계되는 그런 학생들은 그쪽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이 이렇게 우리 그 기업의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그 실무를 쌓은 그런 인재를 다시 또 기업으로 환원되게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산대학교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네, 인력 양성을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공공, 기업, 대학이 만드는 이 생태계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황준호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도 많고, 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기업들이 부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실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준비 중인 행정적 지원이나 혹은 규제 완화 방안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기업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좀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이 말씀 주신 대로 과도한 규제나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는 기업들의 사업 제안 단계에서부터 인허가나 실증부지 매칭, 또 관계부처의 협의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이미 구축했고, 또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첨단 공무원을 지정해서 밀착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출범한 부산 기술창업투자원을 통해서 자본 조달과 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 전담 체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산에는 도심융합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특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규제 특례와 실증기회, 그리고 임시허가,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이 POC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고도화, 상용화 단계로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또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 활용한 재정, 금융 지원도 병행해서 기업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양질의 데이터와 또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시는 에코델타 시티에 이미 작년에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시티랩 같은 시설들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 전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부상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도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또 항만, 물류, 해양, 관광, 도시안정 등 부산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AI 실증 환경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부산에서 쌓은 실증 컴포넌스를 곧 글로벌 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국토부의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은 기업들에게 공간 특례를 제공하고 또 인허가 원스톱 처리, 중앙부처 규제 특례 통합 컨설팅, 그리고 서비스 개발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입주와 투자, 서비스 수익이 선순환하는 자립형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기업들이 부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실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진짜 부산이 스마트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이 이미 했고, 이거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게 선순환 된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 좀 느꼈던 게 여기는 이제 부산시에서도 오셨고, 부산대에서도 오셨지만, 가장 부산시 같은 분이 그 말투만 봐도 이제 마케나락스 김민성 이사님이시거든요. 사실 마케나락스는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가장 부산 같으신 거 보니까 아마 부산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나락스는 사실은 국내 산업용 AI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기업이죠. 이 마케나락스 같은 이제 기업들이 부산에 연구소나 거점을 두고 지역 산업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산업 생태계가 가장 먼저 개선하거나 지원해야 할 실무적 과제가 무엇인지 부산시 출신으로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 말 쓴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티가 나나 보네요. 예, 제가 부산 출신 맞고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좋은 AI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 그리고 도메인 지식, 이렇게 세 가지죠. 근데 이제 부산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좋은 인재도 있고,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현장의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해양 산업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도메인 지식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해양 데이터라든지 어떤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는 뭐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마키나락스도 사실 이제 지방 거점 설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서울 강남역에 있는데 누군가를 어떤 부산 현장에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스마트 양식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어떤 사람을 그걸 위해서 현장으로 파견을 보내려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파견 비용을 들여서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용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해당 지역에 어떤 그 지역 거점을 둬서 그쪽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향후에 이제 모델 개발 이후에 실증까지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거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좋은 인재가 있으면 좋은 회사가 들어오고 좋은 회사가 있으면 또 좋은 인재가 모이게 마련인데 이거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와 같아서 그럼 결국에는 저희 회사가 기업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산시 차원에서의 어떤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걸 잘했던 게 사실 도쿄거든요, 일본에. 도쿄가 작년, 재작년 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 금액을 놓고 일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그 사무실의 임대 비용 그리고 고용에 대한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아마 작년, 재작년에서 다 일본의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작년 4월 일본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인재들이 외부로 안 빠지고 도쿄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아까 부산대학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인재들 아마 다 서울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부산 지역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에 그런 전문 AI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AI 기업에 지원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인재 얘기가 나와서 저희 송길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많은 인재가 양성이 되고 있지만 서울이나 뭐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자란 인재가 부산의 뭐 글로벌 파트너 기업이나 부산식 기업에 정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그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김민성 이사님께서 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뭐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기업이 결국에는 우리 그 배출하는 인력들이 이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부산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에서는 또 왜 부산에 뭐 지사라도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뭐 인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채용하고 싶은 인재들이 그래서 수도권에 오히려 여기 뭐 부산을 베이스로 하고 있더라도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산을 떠나서 네, 더 인력을 더 수월하게 이렇게 수급받을 수 있는 이렇게 수도권으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우리가 센텀 이지구에도 이제 이런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그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산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네, 부산에 어떤 뭐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지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지역에 이렇게 정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산학협력, 아까 전에 제가 R&D를 수행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어떤 그런 기업들도 요즘에는 이런 AX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AI를 접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기업들과 또 우리 대학이 좀 연계가 돼가지고 그 기업들의 어떤 AI 문제를 풀면서 그 기업에서 또 우리 그 인력 양성에 결국에는 본인 기업으로 채용이 되는 인재라고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기꺼이 저는 비용을 또 부담할 그럴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과 대학 간의 어떤 그런 협력하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는 또 시에서도 또 이렇게 그런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글로벌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또 글로벌 기업을 저희가 뭐 센텀 같은 데는 사실 그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 사람들도 아마 요즘에 부산을 많이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생활하기도 좋고 그런 기업하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인력의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지역 거점 대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지역 대학들도 더 도약하고 네, 이러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글로벌 기업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IBM 같은 경우, 퀀텀을 좀 사실 지금 부산이 조금 우리 좀 선도에서 좀 앞서서 좀 시에서 많이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했었거든요.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퀀텀 컴퓨팅 이런 부분들, 뭐 양자 기반으로 한 AI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저거 해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관련 인력도 양성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퀀텀의 이제 글로벌 기업인 IBM도 우리 센텀에 유치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산시가 많은 도시들이 AI만 얘기할 때 유일하게 AI랑 양자를 같이 얘기했었던 도시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양자에서 많이 앞섰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근데 이제 닭의 얘기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IBM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일단 센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곳인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도쿄 얘기도 나왔었는데 도쿄나 싱가포르와 같이 글로벌 AI 허브들이랑 경쟁해서 부산시가 글로벌
자본이나 기술 유치하기 위해선 어떤 뭐 부산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셨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는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들을 함께 제가 논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각 그 도시별로 갖고 있는 그런 특색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IBM 입장에서 아니면 또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실제 도시를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파트너로 이제 선택할 때 보는 그런 핵심 지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의 도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어떤 긴박한 그런 문제들이 도시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함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 점에서 굉장히 매우 유리하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어떤 10위권 안에 어떤 항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조업의 중심지, 그 다음에 해양수산업,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랑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그런 스마트 시티를 통해 수집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건지를 실제 해보기 위한 어떤 실증에 대한 어떤 환경, 테스트베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테스트하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효한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얘기를 하셨는데 싱가포르가 그런 AI 허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규제를 풀어주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어떤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서 이러한 어떤 기반을 이미 갖췄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인재에 대한 또 생태계입니다. 그만큼 튼튼한 그런 그 인재들이 확보가 돼야지만은 국가와 어떤 그 도시에 있는 그런 생태계가 어떤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구현된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부산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를 비롯해서 부산대 보면은 AI 융합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경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고 특히 그런 젊은 인재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만의 어떤 독보적인 강점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고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산을 한번 이렇게 이런 단어로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산업에 특화된 AI 허브다. 라고 한번 정의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가 어떤 전자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만의 또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양이라든가 항만, 조선, 그다음에 제조가 이렇게 결합된 어떤 독특한 어떤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고급 인력도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양자 컴퓨터를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산의 이런 복잡한 어떤 산업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실증의 무대가 이제 부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항만 물류에 대한 최적화라든가 조선소 설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양 자원의 관리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의 어떤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까운 일본이랑 저희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리켄 이화학 연구소랑 같이 어떤 후각구라는 슈퍼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를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양자 중심의 어떤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계산 방식을, 새로운 어떤 계산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이러한 어떤 첨단의 어떤 연구 인프라를 함께 IBM이랑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양,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 제조 분야의 어떤 그런
글로벌 표준을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산은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AI 도시가 아니라 부산만의 색깔을 가지고 해양 산업 특화된 AI 허브로서 명확하게 저 포지셔닝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인재들이 다 부산으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의 매력이 정말 많죠. 이런 매력들과 저희 황준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지원책들, 특히 스마트 기술에 대한 지원책들, 그리고 송일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 양성이 같이 좀 잘 결합이 된다면 정말 부산시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부산으로 이사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인데요. 예, 지금 스마트 기술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산업특화 AI 허브 부산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비전 AI 기술이나 이런 걸로 안전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산업용 AI는 이제 사고를 예측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탁월하죠. 저희 산업특화 AI를 방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이제 마키는 락스, 저희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아니고 이제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그 마키는 락스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AI 도시를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좀 설계 중인 뭐 신뢰성 있는 AI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사실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로봇팔,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비들, 뭐 대표적으로 로봇팔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사용되는 로봇팔의 고장 예측을 통해서 뭐 산업 현장의 장비 고장을 사전에 이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운용자한테 알려줌으로써 어떤 그 생산성과 정비 효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또 사고 예방까지 이제 직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공 분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안전 쪽은 이제 국방 안전 안보와 직결해서 얘기를 드리면 국방 분야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해군 함정에 보면 대부분이 다 장비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어떤 각종 정비 지침서나 운용 지침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숙독해서 운용자들이 할 수 있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또 워낙 또 많은 양의 이제 그 지침서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읽어보는 것이 좀 운용자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그 시스템을 통해서 AI가 정확하게 어떤 필요한 어떤 운용 절차라든지 정비 절차를 안내해 줌으로써 함내에서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다양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더 크게 나아가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여기서 얘기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예. 좀 더 얘기해 주셔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럼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온톨로지 기반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전방의 상황들, 그다음에 뭐 부산 같으면 부산도 사실은 전방이거든요. 이제 결국에 이제 북쪽만 전방인 건 아니고 동서남해가 전부 다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전방이고요. 어쨌든 그 전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을 AI가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들어올 건데, 들어오는 정보들을 융합하고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과거에 AI 기술이 없을 때는 단편적으로 그냥 어떤 총과 어떤 사람 이렇게 결합이 되면 사람이 총 들고 있다 그러면 위협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AI 시대는 이걸 모든 것을 이제 맥락화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나에게 위협적인 상황인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총을 적재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들은 위협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위협인가 아닌가로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이제 최적인가. 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적의 피해를 가장 이제 높여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최적의 방책과 대안을 AI가 과학습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돌려보면서 최적의 방식을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군인 대령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군 얘기하실 때 눈이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예, 저도 군 생활을 약간 GP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GOP도 후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부산이 전망이었다는 거 오늘 처음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번 토론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양자입니다. 저희 양자 사실 어렵죠. 우리들이 많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마블 영화, 앤트맨에서 이제 퀀텀이 많이 다뤄져가지고, 제가 마블 시리즈 중에서 앤트맨을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래 세대들은 이런 체험 기술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AI도 많은 체험 기술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표창의 사모님께 여쭤보면은 이런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사회적 공헌이나 협력 방안 혹시 진행하고 있거나, 혹은 좀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좋은 질문을 좀 주셨네요. 그래서 IBM은 물론 기술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앞서서 또 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좋은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좋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더 발전해 나가서는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다루려면 이제 키스킷이라는 그런 개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키스킷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 키스킷이라는 그런 언어를 지금 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이제 부산시랑 같이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런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부산 쪽에 이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랑 함께 지난 3년 동안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준생들 아니면 연구기관들과 함께 어떤 그런 양성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과 어떤 그런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양자 컴퓨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팅 교육을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해왔고요. 올해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걸 저희가 좀 확대하고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부산시랑 하고 있지만은 부산대와 아니면은 부경대랑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 어떤 청년들, 아니면 지역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 등을 통한 어떤 맞춤형 어떤 교육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도 그런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가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증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 경험을 하고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인 그런 IBM 키스킷 폴 페스트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때 서로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커톤 행사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도 학생이라든가 개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실제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실제 부산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풀어보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익, 어떤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BM이 갖고 있는 IBM 퀀텀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어떤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그런 양자 어떤 산업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서 어떤 패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저희가 팜캐드라는 어떤 신약 개발 어떤 바이오 기업을 저희가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요. 아마도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좋은 어떤 논문이 발표돼가지고 어떤 고무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을 그런 소비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어떤 미래의 어떤 기술을 창조하는 인재들이 자라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오면은, 야, 너네들 제품 한국에 팔러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이 좋은 기술을 갖고 인재들과 같이 미래를 같이 만들자 이런 의도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부산의 성공이 IBM의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성공이 IBM 성공이다. 와, 우리 기사 제목 나왔네요.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봤을 때 부산시가 정말 그동안 준비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스마트 시티 그리고 AI, 양자 이 기술에 대한 AI 시티까지 준비를 참 잘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렇게 많은 투자도 해주시고 인재 양성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AI 시티 조성의 최종 목적은 AI를 도시 운영의 핵심 체제로 내재화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이제 기업과 대학에서 바라는 얘기들 지금까지 좀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부산시는 이제 AI 시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로드맵과 실행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 법이 만들어진 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는 과거에는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불렸었고, 실제로 법령도 유비쿼터스 시티 법이 스마트 시티 법으로 전면 개정됐고요. 이렇게 정부 정책 방향이 과거의 유비쿼터스 시티, 현재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는 말씀 주신 대로 AI 시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AI 시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저는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스마트 시티를 AI 시티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AI 시티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I 시티로 전환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기존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이미 구축해왔던 인프라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부산시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들도 AI 기술들은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스마트 시티 인프라들, 그리고 관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 전반에 AI를 적용하고 또 기업 실증과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관련해서는 개방형 데이터 허브, 그리고 데이터 보상 체계를 통해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들고, 디지털 트윈과 AI 지능 정보센터를 통해서 도시가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AI 시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AI가 사실 모든 문제를 그야말로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AI에 정권을 맡기게 되면은 AI가 심지어 사람들의 가치관과 좀 충돌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AI의 위험성도 사실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AI 시티로의 전환에 있어서 AI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AICT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역시 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안전과 복지가 AI 기술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인간 중심의, 그리고 시민 중심의 AICT를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산형 AICT 모델이 국내 확산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서 해외로 수출되는 KAICT 글로벌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의 행복 증진, 인간 중심의 도시, 시민 중심의 AI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AI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기술적 역량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AI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AI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길태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책임감, 역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윤리적인 그런 이슈는 항상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이고, AI가 접목됐을 때, 특히 피지컬 AI, 이런 이제 로봇 기술이 이렇게 접목이 됐을 때, 이 로봇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한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막대한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약간 한 채 오차도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항상 악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론이 개발이 될 때, 지금 여기 드론쇼 코리아 저희 행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엔 지금 현재 전쟁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피지컬 AI, 로봇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아니면 이해가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이제 그 해소를 위해서 어떤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이런 악용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는 거는 더없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AI가 LLM이나 이런 것들이 다 블랙박스처럼 완전히 지금 오리무중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왜 이렇게 그 결론이 나왔는지, 이렇게 잘 예측을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과정들이 다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그다음 단계마다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또 교육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대학도 전교생에게 AI를 다 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보다도 그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이 이를 위한 윤리적인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소양을 쌓도록 하는, 이게 이제 또 우리 전교생에게 다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 사회과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마 AI가 더 강조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긴 시간 동안 이제 부산형 AICT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저는 이번 토론을 하면서, 부산이 스마트시티를 넘어서 AICT로 발전하는데, 그리고 양자 기술과 같은 중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행력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행복한 이 부산형 AICT가 수출이 되고요. 또 이 도시에서 자라서 행복한 우리 시민들이 또 글로벌로 뻗어나가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전파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표창희 산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성공이 IBM의 성공이다. 부산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부산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